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전인병입니다. 이렇게 오늘 3시간씩이나 이렇게 사실은 좀 딱딱한 얘기인데 이런 걸 이렇게 경청하시는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국가구나. 더군다나 이것을 수강료를 내고 오셔서 이렇게 강의 듣는 거 보고 야,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국가다. 수준 높은 나라다. 특히 이렇게 불광 미디어에서 주최하면서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많이 갔었지만은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는지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 바로 우리나라 이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정말 중요한 파이오니가 바로 이 불광 미디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음악이 어떻게 교류하고 오늘날의 음악을 이루었나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관심을 인도 음악에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인도 음악을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 중에 문화는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문화라는 그 매체가 문화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이 종교라는 배를 타고 이동한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마도 우리나라에 100년 전 사진을 보면은 모두가 다 한복을 입고 3.1운동 독립선언 할 때 보면 한복을 입고 나와서 하는 장면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길에 나가보면 한복을 입은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이렇게 100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옷 입는 모습이 다 변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사회제도, 교육제도, 사법행정제도, 복식, 먹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은 속에 있는 사람만 그대로 한국 사람 유지하고 있지 완전히 딴 옷을 입고 있잖아요. 100년 전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벌어진 현상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 중요한 역할은 기독교와 함께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유럽 문명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멀리 내다보면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지금과 흡사한 현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인도의 철학 사상, 종교, 옷 입는 복식 또는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그 중에 음악이 바로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나라 음악의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오래전에 들어온 그런 문화현상은 오래 지나고 나면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퇴계 철학. 이것은 중국에서 들어온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퇴계 철학을 지금은 아무도 중국 철학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철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석굴암을 보십시다. 여러분들 요즘에 석굴암을 연구한 분들이 그 얘기를 논문을 보면은 인도의 석굴 사원의 그런 양식이 그대로 한국에 와서 재현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물론이고 그 주위의 양식.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석굴암을 인도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국 미술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거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음악의 바닥에 흐르는 그러한 요소를 찾아서 가장 시원적인 한국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렇게 인도 음악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말 중에 오래된 그 말 중에 인도 말을 알고 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우리 할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손자를 오랫동안 못 보고 있을 때 우리 며느리 꼭 그 아들 하나 낳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빌잖아요. 그때 수리수리 마하수리 하고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요즘에 인도 그 산스크릿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밝혀지고 있는데 수리는 수리야 해야 해.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야. 크다. 그래서 수리 마하수리는 햇님이여 위대한 햇님이여 우리 며느리 이번에 아들 하나 꼭 점지해 주소서 이렇게 비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빈대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국문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빈대떡이라는 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이라서 빈자떡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빈대떡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설이 있고 또 하나는 빈대떡 모양이 빈대이기 때문에 빈대떡으로 불렀다. 좀 여러분들이 좀 엉거주춤하니 그래? 빈대가 그렇게 큰 빈대가 있어? 하고 이렇게 수긍이 들대잖아요. 그런데 남인도에 가보면은 빈디라는 게 이제 빈디 밀가루떡입니다. 밀가루떡. 빈디. 빈대떡이 뭐냐? 밀가루떡이야. 밀가루떡. 그러면은 빈자떡. 가난한 사람이 먹어서 빈자떡이다. 빈대처럼 생겨서 빈대떡이다. 그거보다도 밀가루떡. 그러면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악에도 그렇게 인도를 통해서 한국 음악에 이렇게 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런 음악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한국 음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오늘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중에 중요한 얘기는 인도에서 고구려까지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안악 3호분의 그 4세기에 만들어진 벽화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악사가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인도와 한국이 어떻게 인연을 맺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썼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파미를 넘어 서역과 고구려 이어진 인도 음악이 제 강의고요. 자 여기 뭐 제가 나와 있네요. 예. 예, 좀. 이렇게 이것이 인도의 남쪽 타밀나두 중에 한 초등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그 아이디어는 거기서 얻었는데 인도의 그 선템플이라고 하죠. 바닷가에 그 힌두 신을 모시는 신인데 거기를 나와 있는 가족들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엄마 빨리 이리 와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팀들과 같이 뛰었는데 보다시피 엄마, 아빠, 나, 너 이러한 것들이 우리말하고 아주 그냥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이건 저기 보면은 나 인도 사람은 난이라고 그래요. 너 따미로로 너입니다. 와 똑같습니다. 와 봐 하루 이틀 날 나라 이것이 나르라고 나. 엄마는 엄마라고 그러고 아빠 너 이리 와. 네 인계 와. 배가 아파요. 아파. 땀이라고 한국어가 이렇게 비슷해.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충남대학교 강기련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 한국 그 어문학적 그 역사 어문학의 한국어 역사라는 책에서 1300개의 전라도 말 중에서 따미레를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야, 웬 전라도 말에 1300개의 따미레가 남아있냐? 이거 뭔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AD 41년에 건너온 허황우 가락국의 그 황후였다는 허황우가 인도의 아유디에서 왔다는데 그분들이 와서 영향을 미쳤다는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쌀의 원산지가 남인도라는 게 남인도. 쌀이 원산지가 남인도인데 남인도에서 쌀 농사 짓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 기술이 다른 나라로 전파되면서 이렇게 따미르가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쌀, 이게 살이라고 그래요. 살. 메뚜기, 풀, 논, 밭, 남자, 여자, 생식계 이름. 그게 다 따미르하고 한국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에 1300개의 전라도 말 중에서 따미르에 영향받은 말이 1300개나 찾아냈는데 아마 두 나라에 가서 한국 사람이 가서 살면서 찾으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내냐? 저는 쌀의 원산지가 남인도였는데 그 쌀 농사 짓는 기술이 전파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보면 컴퓨터 용어가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기계잖아요.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 뭐 하는 어쩌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컴퓨터 용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쌀 농사 짓는 그 관계되는 거 기술이 남인도에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이 인도를 더 연구한다면 더 많은 아마도 그 연구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인도 음악을 공부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인도 음악을 공부하고 났더니 내 눈에 비늘이 벗어나가는 거예요. 화련관통이라고 하죠. 화련관통. 환하게 음악이 보이는 거야. 그 중에 제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보여드리려고 이것을 보여드리는데 이거 보면은 인도 사람들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타라고 하면 마이클 잭슨 음악만 생각하고 뭐 거기다가 둥당둥당 치면서 pop송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요. 또는 순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은 클래식 기타 얘기하래. 근데 인도 사람들이 다른 나라 악기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양식대로 자기의 음악을 표현하기 좋은 방법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시간이 없어 음악을 잘 못 씁니다만 이렇게 우리나라 가야금이나 검은 거 치셨지 이렇게 왼손으로 튀기면서 흔들어가지고 띠띠리띠 이걸 식임새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모습을 인도 악기로 인도 시타르나 이런 악기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기타로 인도의 전통음악 라가를 연주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바로 이거다. 우리나라 한국 국악계에서 사실 한국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수용성 이런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기다가 좀 먼저 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 음악과 인도 음악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예는 무엇이냐? 예, 고구려 안학 사무문이라고 해서 지금 이 안학지방 황해도 안학지방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1949년에 안학지방에서 발견됐는데 이걸 발굴했는데 이것이 보면은 아주 묘석에 묘석이 나와가지고 고구려로 망령한 동수라는 사람이 영화 붙인 무덤인데 357년에 조성된 묘라고 아주 분명한 연대가 적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기에 악기가 들어있는데 그 당시 고구려에서 연출되고 있었던 음악의 모습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무덤에 나와 있는
그 묘석에 있는 글씨입니다. 영화 13년 쭉 해가지고서 이 죽은 날짜와 관직, 출생자, 이름자, 나이 등의 순서로 적혀 있어서 아주 확실한 연대가 나와 있는 아주 고구려의 중요한 음악문을 음악사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책입니다. 그 묘구에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과 널방이 있고 앞방이 있고 넓기 있고 북쪽으로 또 서쪽으로 곁방이 있고 남쪽으로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 데는 앞방 전실입니다.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의장대가 있고 또 이 여기에 맨 아래쪽에 써 있는 것처럼 검은고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 오늘하고 좀 다른데 어떤 현악기를 무릎에 놓고는 이렇게 연주하는 악과 완악이라는 악기가 있고 또 긴 관악기인 소가 있고 그다음에 연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발을 X자 모양으로 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춤꾼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영화 13년 여기 날짜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왼쪽으로 저쪽 보면은 상리 동수라는 사람이고 자는 안개고 69세에 죽어서 여기다 묻었다 하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안옥 사무분의 주악도인데 보면은 저쪽으로 이 오른쪽으로 보면은 거기에 무릎에 악기를 놓고 있는데 저는 이걸 검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울림통에 둥근 게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요즘에는 월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달처럼 둥글다. 달처럼 둥어서 요즘은 월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을 옛날에는 완암이라고 불렀어요. 중림칠연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중림칠연에 그 7사람의 현자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완암이라는 사람이 이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그래서 완암이라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아주 긴 관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바로 저 관심을 끌고 있는 근데 이렇게 X자 다리를 꼬고 있잖아요. 꼬고 있고 손은 지금 두 손으로 이렇게 뭐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이고 유난히도 코가 높죠. 코가. 그리고 머리에는 터번인지 뭔지 하는 걸 쓴 것처럼 뭐 모자를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코가 큰 걸 보면은 코가 높은 걸 보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은 아니라는 게 나타나.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지금 굉장히 궁금한 내용인데 그 아래쪽에는 중국의 주천이라고 해서 그 중국의 이 우주 실험 발사대가 있는 그것인데 거기에 감속선 추천에 정가갑이라는 묘가 있는데 그 묘가 1970년대 중반에 이제 발굴됐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안악 사고문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건 검은 거하고 가깝게 이 검은 거는 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칸이 있어서 음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 비파로도 보이고 또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긴 관악기가 있어서 윗그림하고 더 훨씬 가깝다는 걸 쓰고 이쪽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조그만 장구예요. 장구입니다. 장구인데 작아서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어요. 이것이 보면은 여러분도 가시게 되면 경주에 에밀리종을 가시게 되면 좀 잘 보면은 요거하고 아주 거의 똑같은 에밀리 종에다가 성덕사 종에다가 사기놨는데 거기 종이 아주 장구가 작아 요만해. 한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 작아. 그래서 요걸 보고서 장고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것을 요고라고 불렀어. 허리 요자. 허리가 아픈 걸 요통이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잘록한 악기다. 그래서 요고라고 그랬어요. 요고. 그래서 이 요고가 바로 말하자면 한국 장구의 할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장구가 인도에서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문헌에서 이걸 찾아내 가지고 논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기원전
2세기 내지 3세기에 만들어진 나티아 사스트라라고 하는 인도의 굉장히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게 있어서 제가 논문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여기는 다음에서 나와 자세히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관심 있는 것이 X자 춤 동작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나티아 사스트라는 거기에 보면은 108가지의 춤 동작을 형성해요. 춤을 갖다 108가지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지금도 이 춤 동작을 사용하는 것이 인도의 까탁춤이라든지 바라타나춤이라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X자 춤 동작이, 고구려 고분에 나오는 X자의 춤 동작이 바로 인도에서 기원된 것이고 하는 것을 제가 다음에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장구가 인도에서 기원됐다. 그러면은 이 고분에 나오는 공연하고 있는 음악의 양상이 소리는 안 나지만 대체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종교하고 삶의 인도인들 모두로부터 이렇게 신비에 춤추고 춤을 통해 신방한다고 배웁니다. 대목의 작방을 지나며 연주하는 무용수의 대목이죠. 바람바람한 대학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바로 이 뒷동작입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믹사형으로 붙여시킨 바람바람한 대학의 독특한 춤소리입니다. 고구려와 아라사고는 벽에 등장하는 춤소리와 같은 동작입니다. 가수 무용수 역시 다리를 믹사형으로 붙여시킨 동작을 취합니다. 아라사고의 유전된 시기는 4세기. 그런데 고구려 백화는 바람바람한 대학을 그린 것일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앞장면에서 보면은 그 남인도의 그 사원에서 밤인데 춤을 추는 그런 건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하게 이루어할 소원이 있으면은 남인도의 여기서는 사원에 가서 춤으로 신에게 공양을 합니다. 춤을 추면은 그 신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원에 가면 그 뒤에 돌로 그 인도의 신들을 새겨놨는데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그건 뭐 춤꾼이 추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추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와서 춤을 추는데 이야기를 해요. 내가 8시부터 9시까지 춤춘다. 나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춤춘다. 나는 10시부터 11시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약속을 해. 그러면 그 악사가 와서 반주를 해줘요. 그럼 일반인도 와서 춤을 추면서 공양을 하면은, 그 춤경을 하면은 그 신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부 잘 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학교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면 열심히 춤을 춰요. 그리고 열심히 음악을 연주해.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음악이나 춤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양상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악회에 가면은 그 음악을 즐기러 가요. 쉬러 가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신에게 춤을 추거나 음악을 연주하면은 신께서 내의 소원을 들어준다. 빌로 예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음악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춤추는 사람이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보일 때 나트하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은 없고, 어떻게 하면 내 본심을 갖다 신에게 보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춤을 추고 인도 음악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진지하겠어요. 그리고 성실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음악이 아닌가.
그래서 인도에서 이 하는 그 춤을 보는데 그 춤들이 바로 보시면 여기서 X자 모양으로 다리를 꼬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어서 제가 이 바라타나티암이 바로 인도의 X자 모양의 다리를 꼬고 있는 이 춤이 고구려 벽화에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크로드 춤을 추는 영역을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군데서 있는데 이 중에 그 뭐 말타기, 두 번째 문제는 공던지기, 칼질 부리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실크로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요. 또 이걸 갖다 이렇게 인도 말로 이렇게 X자 모양인데 스와스티카라고 그러는데 이 스와스티카의 자세가 바로 고구려 벽화에 나와 있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갖다 제가 인도에서 얘기 뭐 서로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인도의 춤 선생이 이 그림을 딱 보더니 이거 인도 춤이네요. 이 자세는 이건 스와스티카 바로 인도 춤이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고군이 나와 있는 글을 보고 스와스티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하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코군에 나오는 X자 모양의 발자세가 이것이 인도 영향을 받은 인도는 인도 사람이 와서 춤췄다고는 사실은 그렇게 조금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인도 영향을 받은 춤이 아닐까 이렇게 영향을 받은 춤과 공연하는 것이 이렇게 아나코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멀리 인도에서 한국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아까 장구 있잖아요. 그 에밀리종 거기에 나와 있는 장구가 작단 말이에요. 이 작은 장구가 저는 장구의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중국문에는 요고라고 나오고 있고 허리여자 요고라고 나오고 인도에서는 다마루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장구라고 그러는데 장구라는 건 막대라는 뜻이 장구로 막대로 친다. 그래서 장구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서 이 장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요고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다마루라고 그러고 또는 다위루라고도 하고 그리고 노쇠로 만든 우다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참 인도에서 이 다마루 요거를 만드는 재료가 나무로도 만들고 도자기로도 만들고 노쇠로도 만들어요. 그 세 가지.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든 장구만 요즘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15세기의 악헛개범이라는 조선시대의 책에 보면 장구를 소개하면서 나무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도기로도 만들고 노쇠로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장구가 옛날에는 노쇠로도 만들었구나. 그런 이것이 인도에서 나오는 이런 다마루의 이런 그 재료하고 그 내용이 아깝게도 나와서 야, 정말 이런 음악적인 인연이 굉장히 끈끈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마루는 보면은 주먹 안에 들어가는 크기로 이렇게 자그마한 겐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동고라고 해서 노쇠로 만든 노쇠. 그래서 동고라고 만들었어요. 그게 큰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건 중동고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라고 썼냐면은 추러 남만 천축이라 이런 것이 아주 진양 악서 13세기 중국 문헌에 나와가지고 이건 뭐 아주 중국 사람이 쓴 문헌에 이 중동고 장고를 그려놓고 추러 남만 천축에다가 중국 사람들이 참 조금 건방진 느낌이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 자기네라가 센터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야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쪽에는 야만 오랑캐다 동이, 북쪽은 북적, 서융, 서쪽에 있는 야만 남만, 남쪽이 아주 야만스러운 나라다. 그래서 이런 주로 남만 전축이라고 그랬어요. 인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장구가 남쪽의 야만 나라인 천축에서 나왔다 이렇게 적어놔서 이걸 보고 이 장구가 인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문헌 기록을 찾아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이제는 우리나라 장구가 인도에서 왔다고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중국에 있는 우다끼라고 금속으로 만든 브라스로 만든 그 장구 아래에 있는 것은 진양이라는 책 13세기 중국의 문도 진양이라는 사람이 쓴 악서에 나오는 그 같잖아요. 예, 이것이 위는 노쇠로 만든 것이고 중국의 13세기 문헌에 나오는 악기 그림입니다. 이거 한국의 장구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옛날에는 요고라고도 하고 세요고라고도 해요. 가늘다, 가는 허리, 세요, 가는 허리 악기, 세요고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장구의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구는 양면이 가죽으로 메워져 있으며 양면을 잇는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를 조정해가지고 높이를 조절하는 이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에서의 이 다마루라는 악기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을 보면은 진양이라는 악서에도 나오고 또 중요한 것은 중국의 도낭석굴에도 나오고 또 한국의 또 여러 가지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밀레종이나 또는 여러 불교 사찰의 그런 그림에도 나오고 이것이 일본에도 이렇게 갈고라고 해가지고 있어서 일본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스승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도에서 기원한 장구가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 전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해. 근데 신기하게도 중국에는 장구가 지금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봐도 중국에 있는 악대 연주를 보면 장구가 안 나와요. 유일하게 그 연변 지방에 있는 조선족 사람들이 추는 춤만 장구를 써. 그래서 중국에도 남아있으면 참 좋은데 안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페리퍼럴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변방 잔존의 원칙이라고 했어. 자, 연못에다가 돌을 던집니다. 그럼 파문이 있잖아요. 파문이 있는 걸 보면은 중간에 파문은 없어졌지만은 변두리에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파문을 일으키려고 돌을 던지면 중간에는 파문이 없어지만 변방에 남아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도에서 있는 그러한 음악 양상이나 문화 현상이 멀리 가면 그래서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장구를 갖다가 인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서는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일본 사람들도 어깨에 메고 장구를 어깨에 메고 어깨에 올려놓고 이렇게 춤을 춰서 정말 내가 얘기하는 변방 잔조리 원칙이 이런데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흥미롭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창기 씨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장구 장단과 인도의 전통 장단을 맞춰보기로
그러면은 이렇게 악기가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 이렇게 이동이 오면은 악기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바이올린이 들어왔다. 그러면 바이올린만 오는 게 아니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가 들어오잖아요. 피아노가 들어오면 피아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차르트 소나타가 들어오잖아요. 악기는 음악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도에서 장구가 들어왔다. 그럼 장구만 달랑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도의 어떤 장단이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단 중에서 인도하고 관계되는 게 뭐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이렇게 인도에서 연주하는 타악 연주자와 한국 사람이 도드리 장단을 연주했더니 덩딱 꽁딱 덩딱 꽁딱 이 도드리라는 장단인데 이것이 인도의 장단하고 우리나라하고 같다는 걸 제가 보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대 인도 예술의 보고로 보면 귀한 시점이다. 단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남미아 사람들은 이 세계를 만든 인도의 고대 연구를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신에게 바치는 인도 고대 예술의 모든 점을 제가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애국에서 악기가 들어온다. 그럼 악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악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에 인도의 악기가 들어오면서 가져온 음악이 무엇일까? 그 리듬이 한국 음악의 리듬이 바로 인도에서 온 리듬인데 바로 도드리 장단이라든지 이런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인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빠뿌따라는 장단, 그러니까 말 속에 리듬이 들어서 딴따따따 자빠뿌따 딴따따따 이것이 그 도일 장단인데 따는 찬차트뿌따라서 리듬이 찬찬트뿌따 이게 인도 사람이 얘기하는 리듬이야. 그 음악의 리듬 이름 속에 그대로 그 음악의 리듬에서 찬찬트뿌따 딴딴따따따 딴딴따 우리나라의 이거 자주머리 장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런 장구와 함께 들어온 리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몰아간다라고 해서 중몰이, 중간 속도로 몰아간다. 잦은몰이, 자지러지게 몰아간다. 휘몰이, 휘몰아치게 몰아간다. 이게 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 인도에도 보면은 그 느린 거, 중간이고 빠르고 저는 그걸 세틀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느리고 중간이고 빠른 그런 형식이 우리나라 음악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진양조라는 건 진양이다, 길다, 느린 걸 얘기해요. 중몰이, 중간 속도다, 잦은몰이, 자지러지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중간이고 빠른 것이 인도 음악에도 보면은 빌람빗, 마디아, 두루타 해서 이런 형식이 나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은고라는 악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선비 악기 하나인데, 이것이 인도의 비나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아나코분의 사진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어 연주하는 그 악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검은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인도 악기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은 검은고는 진나라에서 고구려로 보내온 치연금을 왕산하기 개조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보면은 검은고가 진나라에서 왔다는 게 애국악기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애국악기야. 그런데 이것이 중앙아시아에는 두타르라는 건데, 타르라는 건 타레, 실타레 하는 것처럼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줄, 현. 그래서 두타르라면 두 줄 현악기, 두타르. 중앙아시아의 두타르라고. 그리고 세타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세 줄 현악기. 놀랍게도 중앙아시아에 있는 두세,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두세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두타르, 두 줄 세악기, 세타르, 세 줄 세악기, 이래가지고 이 타르, 현악기를 나타내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이 보면 이게 인도의 비나와 시타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기의 중간에 이렇게 괴라고 하는데, 높이를 조정하는 게 기타에 보면 플랫이라고 그래서 거기 짚으면은 높은 음, 낮은 음을 낼 수 고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뭐 복잡하게 제가 써놨지만은 그 종류는 줄은 6줄이고 검은고는 6줄이고 비나는 7줄이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두 줄인데, 두 줄 중에서 그 선율을 연주하는 줄이 두째와 셋줄. 검은고가 여러 줄이 있지만 두 줄만 쓰고 나머지는 두릉두릉두릉 하는 데 써요. 비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7줄이지만 둘째와 셋째 줄만 가지고 두릉두릉두릉. 악기 선율을 연주하는 것이 여러 줄 중에 일부만 쓴다는 것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쾌가 있고, 그러니까 고정식이 돼가지고서는 이렇게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자,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한번 비나 연주를 비나로 우리 음악을 연주해 보면 어떨까? 즉석에서 전율과 악과를 연결할까?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란 세안세안 바람스. 제가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이 애기를 재울 때 새야 파랑새야 애기 재울 때 부르는 노래는 자장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한번 인도 사람한테 한번 연주해 보라고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귀담아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음악에는 농현이라고 그래가지고 혀를 흔든다. 그래가
띠리 띠리 띠띠라 띠 이게 흔드는 기인데 인도에도 보면 새야 새야 파랑 파랑이 아니라 파 끌어내려 이렇게 한국 사람들 파랑새야 녹두꽃이 떨어지며 이런 농연이 있는데 인도에도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썼는데 다른 학교도 그런 걸 우리가 관련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태평소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날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쇠낙이라고 하고 호적이라고 하는데 이 태평소가 인도 사람들은 이걸 갖다 쉐나이라고 그래요. 쉐나이. 그걸 중국 사람들은 소나라고 발음하는데 그 쇠낙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그 한자를 쇠낙이라고 써놓으면 중국 사람들은 소나라고 발음해. 소나. 우리는 그 저 한자를 보고 쇠낙이라고 부르지만 중국 사람은 읽을 때는 소나. 그래서 인도의 쉐나이가 중국의 소나가 됐고 한국에서는 쇠납이 됐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호적이라고도 하는데 호자라는 건 그 아주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페르시아나 이쪽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보면은 인도의 쇠나이가 중국에서 소나로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쇠납으로 됐다 하는 거 보고 태평소를 그 고려의 정몽주가 쓴 시에도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쇠납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기 그림이 있어요. 쇠납 인도의 쇠나이. 그래서 태평소 쇠낙에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든다. 원추형의 나무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입으로 부는 그 부분을 서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경리두고 손으로 짚는 것이 구목이 7공이고 전부 뒤에 하나가 있어서 8공이 아주 똑같고 관대 끝에 스부치는 나팔이 있고 이것이 범패에도 쓰여가지고서 범패에서도 요잡이라고 그래가지고 원형으로 빙빙 돌 때 이 쇠납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불교 그 범패에서 의식에서도 이걸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평소가 농악이나 대치타나 정대업이나 이런 궁중음악에도 쓰이고 농악에도 쓰이고 이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폭넓게 특히 농악에서는 이거 뭐 없으면 안 되죠. 날락이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